S&P 500이 나스닥에 이어서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했었다가 이제 금요일 날 다행히 일단 반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죠. 무엇보다 저도 궁금한데 찐 반등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반발 작용으로 좀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하락하느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헷갈리실 텐데 양쪽 입장과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서 많이 빠졌다는 건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적, 심리적 반등은 어느 정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무조건 오르기만 할 수 없고 무조건 빠지기만 할 수 없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주면서 움직이는데 소위 말해서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매도라는 건 약간 기술적인 표현인데 이제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과하게 많이 빠졌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표시해놨지만 단기 과매도, 과매수, 과열과 냉각을 판단하는 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 여기도 보시면 과거에 이 정도, 지금 정도의 공포와 불안 정도의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시적이냐 찐 반등이냐는 다른 문제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죠? 최근 2, 3년 동안 이게 이제 이 단기적인 반등은 찾아내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은 잘 못 잡아내는데 저점은 잘 잡는 편이라서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등을 돌아오는 주에 시도해 볼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 돌아오는 주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엔비디아 연례 행사인 GTC도 있고 좀 중요한 행사들도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반등을 한번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찐 반등이냐 아니냐겠죠. 자, 요게 해볼 거고 일단 S&P 500이 고점 대비 10% 빠졌다가 금요일날 반등하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반등하면서 일단 한 8%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래프의 하락률 오른쪽에 표시해놨는데 보이시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내외로 올까 말까한 하락이다. 그러니까 자주 오진 않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뭐 금융위기 있었지 않느냐, 침체장 있었지 않느냐, 닷컴버블 있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것들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폭락이고 이제 아주 자주 오진 않는데 2023년에도 10% 하락 딱 한 번 있었고요. 2024년에는 10% 하락이 아예 없었고 2025년은 슬프게도 시작하자마자 3월 달에 10% 찍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 월요일 날은 올해 최악의 날을 기록했다가 금요일은 올해 최고의 날을 기록할 정도로 한 주에 그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증시입니다. 진짜 지금 뭐 방향성 베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좌가 전설의 트레이더가 아니시면 녹아내리실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이걸 이용해서 난 떼돈 벌었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단타 치시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 하루하루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장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뉴스에 하루하루 휘둘리시면은 계좌가 더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레버리지 이런 거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 지금 S&P 500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정말 내리꽂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빠진 거는 역대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뭐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게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르게 빠진 건 역사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3가지 진영으로 나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셀프 진단인데 진짜 그냥 댓글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한 1년 뒤나 6개월 뒤에 열어보시면 야, 나도 이게 방향성 맞추는 게 쉽지 않구나를 체감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뭐 말해놓고 당연히 틀리거나 방향성 예측을 못한 경우가 많지만 이게 방향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댓글 달아보시고 뭐 맞추면 더 좋지만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방향 맞추는 게 막 언제 바닥인지 뭐 저점 맞추고 고점 맞추는 게 쉽지 않듯이.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단 지금 대세는 지켜보자입니다. 지켜보자. 여기 대세 중립 진영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한 50%. 그러니까 제가 월가부터 국내 증권사들 전망 리포트 싹 다 읽어보고 통계를 내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켜보자가 50%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진짜 모르겠다. 왜냐면 일단 4월 2일 날 트럼프가 부과할 상호 관세가 찐인지 협상용인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이건 진짜 월가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국내 증권사도 다 뷰가 다르시고 한데 개인들도 야, 트럼프가 진짜 4월 2일까지 협상을 정말 하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강행을 하려는 건지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있고 그 관세로 인한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 파악도 4월 넘어가야 경제 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거 다 빼놓고 현금 비중 좀 늘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관망 말 그대로. 그래서 중립 진영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또 4월 달부터 이제 빅테크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4월, 5월에. 야, 그거 보고 들어가자. 이제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 경제 지표 위축, 고용 지표 위축 등이 실제로 빅테크나 미국의 대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도 S&P 500 미 증시의 실적 추이, 전망 추이가 아직 본격적으로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본격 하향하면 주가도 더 따라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처럼 심리적인 위축이지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좀 지켜볼래요 라고 해서 한 발 물러나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양극단이 있는 거죠. 당연히 약간 긍정보다는 지금 비관 쪽이 좀 더 우세한데 긍정 쪽부터 보실게요. 먼저 자, 낙관 진영은 역시 이런 것들 다 핑계고, 조정 핑계고, 역시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갈 것이다. 증시의 유명한 격언 중에 주가는 우려의 벽, 근심의 벽,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런 걸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야, 지금 관세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오른다 그러냐, 실적 나빠질 건데 뭘 오른다 그러냐, 트럼프가 침체 유도하면은 이제 경기 쇼크 오고 그 다음에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매수하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야, 논리적으로 굳이 이걸 지금 사야 돼 막 하시는데, 이 주가는 희한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려의 벽이라는 거죠. 이렇게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월에 돌아오는 주에 있는 금리 결정부터 해서 4월 관세, 실적 시즌, 이런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제껴가면서 올라간다는 경로가 이제 이거 제일 낙관적인 경로죠. 지금 이게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요 긍정 진영은 좀 많이 소수 의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긍정의 선봉장은 톰리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거의 다 지금 보수적, 중립적으로 비율을 많이 전환했는데 톰리만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와가지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보시면, 공포가 다 해결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뭐 관세부터 해서 경제 둔화, 침체 여부, 빅테크 실적 이런 것들 다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늦을걸, 이미 다 올라 있을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증시가 반등 가능하다. 역사상 5번째로 빠른 조정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요걸 통계 내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과잉 공포로 인해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만 현실화가 안 된다면, 단서는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침체가 진짜 현실화 되느냐의 문제겠죠. 침체만 없다면 3개월 뒤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에 평균 수익률은 9%에 달할 것이다. 다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4월 2일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들어가려고 할 거지만, 증시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 회복해 있을 거다. 그때 사려면 비싸게 사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거의 50% 수준의 침체 확률을 반영하고 있고, 연준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게 매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긍정론자답죠. 그래서 추가로 더 빠지면 트럼프 연준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지난주부터 드리기 시작한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나 연준의 개입이나 항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월가에서 소수 의견으로 트럼프가 이제 증시 추가로 빠지면 관세 정책 변화 줄 거라는 기대감, 곧 한계가 올 것이다, 트럼프도 시장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이제 조금 부정적이신 거죠. 댓글도 이제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면 이제는 미국 증시 끝났다라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 끝났다, 미국 증시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올해는 미국 증시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 다 이제 캡처해놓고 저도 봅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런 댓글들도 이제 보고, 낙관론이 너무 심할 때도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지만, 비관론이 너무 심할 때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톰리가 이제 과잉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 조정장이다 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역사상 5번째로 빠른 조정장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요약한 게 요건데, 과거에 이 정도로 빠르게 조정장에 진입한 거를 그 후에 통계를 내봤더니 3개월만 지나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3월 15일, 16일 지나가고 있는데 6월달, 7월달에 딱 계좌를 열어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익률이 9% 평균, 6개월 뒤에는 15%,
1년 뒤에는 20%의 수익률이 날 정도로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톰린 입장에서는 긍정론자니까. 자, 그리고 주말에 한 가지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대표 애널리스트가 긍정론으로 입장을 바꾼 보고서를 하나 내줍니다. 찐반등 시그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나 내줬는데요. 본인들도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는 약세장 진입 아닌 것 같고,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약세장,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고점 대비 20% 빠지는 걸 말하는데, 지금 증시가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약세장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지금 월가에서도 서로 지금 토론을 열띠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갈 것 같다. 왜인지 봤더니 이번 주 뭐 금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저가 매수가 자기가 통계낸 이래로 역대 3번째 수준인데,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왔을 때 약세장으로 곧바로 진입한다거나 다시 대폭락이 나온 경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때 요 시점을 돌려보니까 21년 1월에도 그때로부터 대세 상승을 1년 동안 이어갔고요. 2022년 9월 10월도 침체장 저점이었죠. 정확하게 저점이었습니다. 22년 9월 10월 증시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대세 상승. 이번에 25년 3월이 세 번째인데, 만약 이번에도 이 지표가 맞는다면 이제 상승장이고,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애널리스트는 자기 봤을 때는 이거로 통계로 봤을 때는 지금 장세는 막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것은 조금 과잉된 공포가 아니냐, 이렇게 또 약간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내줬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어떻게 다 판단하겠냐마는 또 월가에서 부정적인 뷰만 내다가 살짝 이렇게 긍정적인 뷰도 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건데요. 기가 막히게 지금 트럼프가 증시가 조정장에 딱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요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원데이, 그러니까 첫날이다. 이제 트럼프가 입을 다문 지 하루다.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 같이 느끼셨겠지만은 증시가 오를만 하면 트럼프가 막 유럽이랑 관세 보복하겠다, 캐나다 관세 때리겠다, 뭐 몇백 퍼센트 관세 때리겠다 이러면서 막 증시를 누른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가 진짜 증시가 오르길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야, 진짜 완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주식까지 누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지난주에 증시 조정장 진입하니까 딱 입을 다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월가의 이 애널리스트도 폴리시 메이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런 주요 정책 만드는 고위 간부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할 때 증시는 패닉을 멈추고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입을 다물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이제 신경을 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좀 봐야겠죠. 뭐 요것만 하루 가지고 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관세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렇죠? 4월 2일까지.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이번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데드라인 4월 2일까지만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끝내겠다라고 이제 또 압박을 넣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톰리나 긍정론자들은 4월 2일 전부터 이제 증시가 슬슬 이제 공포, 지금 이제 3월 중순 지났으니까 이제 최악의 계절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약발도 떨어지면서 이제 슬슬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론을 낸 게,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에서 10% 하락은 자주 나타난다. 물론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진짜 의도한 거라면은 10%는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할 거 없지만, 자기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것 같고, 트럼프도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면 트럼프도 슬슬 이제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뷰도 나오고 있다. 이게 낙관론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 증시가 상반기에 가장 안 좋을 때가 3월 중순까지고, 딱 진짜 지난주 금요일부터 3월 중순 딱 지나는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증시도 계절적으로 최악의 구간을 지났으니까 공포가 줄어들고 이제 증시도 반등인데, 어떻게 너무 희망회로죠.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저도 이제 기우제인데, 그래도 조금 관세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드는 구간도 이제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제가 참고로 2018년 19년 트럼프 1기 때도요, 1년 내내 관세를 중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증시가 관세를 무시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 자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가 관세를 핑계로 막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관세 헤드라인에 나와도 시장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악재도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그런 구간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까지 이제 딱 제가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자고 말씀드렸던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제가 이번 주도 이런 거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신호거든요. 보시면 자, 이제 누가 멍청이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러면서 더 까불어봐. 국장이 아니라 미장 탈출이 지능순 아님? 왜냐,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한국 증시 하시던 분들은 작년에 조롱을 많이 받아서 열이 받았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막 조롱 받았거든요. 이제 한국 증시가 안 좋고 미국 증시만 좋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막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었죠. 근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공수가 바뀌었죠. 공수교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지금 올해는 미국 증시가 빠지고 한국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중국, 유럽, 한국 이런 식으로 작년에 좀 소외됐던 주식시장이 좋고 올해는 작년에 잘 나갔던 미국이나 일본이 약하죠. 이렇게 공수교대 타이밍이라서 이런 것도 이제 돌고 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의 조롱이 극에 달한다 라면은 저는 진짜 좋은 신호로 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신기한 감정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는 그 이상한 감성이 있어요. 약간 이 좋은 건 나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떠나가서 저 혼자 미국 주식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좋은 거, 미국 주식이 저는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떠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심리가 안 좋아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심리, 미국 주식이 오른다에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6주 연속 감소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오른다가 적었던 적은 손에 꼽고요. 내린다가 60%. 엄청 지금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반등하기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어지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고 떠나는 거죠. 그냥 예적금이나 해야겠다, 뭐 국내 증시 해야겠다, 요즘 중국이나 유럽이 좋다는데 갈아타야지,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또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나중에 이제 한참 오르면 또 돌아오시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투자가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항상 이게 저가 매도하고 고가 매수하게 되는 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심리는 되게 안 좋은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주식 매수 추천을 막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해 초까지도 계속해서 너무 비싸다, 역사적 고점 부근에 근접해 간다 이러면서 고평가 부담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이번에 빠지면서 특히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가 급락해주면서, 슬픈 얘기지만 이제 고평가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5년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물론 뭐 역대급 저평가 수준으로 가는 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완전 미증시가 뭐 비싸다, 도저히 못 사줄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월가에서도 최근 급격한 조정으로 빅테크 가격 부담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빅테크 이 가격표가 어려운 용어로 P이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기업의 몸값을 P이라고 하는 지표로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많이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요게 30을 넘어가면 좀 비싸다 보통 말을 하고요. 20에서 34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20 아래로 내려가면 와,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번에 30 넘어가다가 20대까지 내려왔고, 알파벳 같은 구글, 유튜브 가지고 있는 회사는 20 이하로 내려왔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고평가 논란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누가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할 거 없이 그냥 비슷하게 기가 막히게 빅테크 6개가 한 20%씩 빠져 있죠. 물론 테슬라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낙관 진영에 대한 논리는 요런 겁니다.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를 것이고, 침체 공포가 과장돼 있고, 관세도 적당히 이제 4월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3월 계절적 요인도 좀 이제 최악의 구간 지났고, 사람들의 심리도 되게 극단적으로 나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스멀스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가 지금 소수 의견으로 많이 좁혀져 있고요. 이제 반박할 논리들이 더 많죠. 요거 이제 중립 또는 비관 진영입니다. 뭐냐면, 비관 진영은 이번 반등은 일시적이고 다시 저점보로 내려갈 것이다, 아직 바닥 안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혹은 오히려 주식을 반등할 때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더 살 게 아니고 현금 비중 늘리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관 진영도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 단기 결국 침체가 반영되거나, 침체급은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이제 바닥 찾으러 가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상저하고로 전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 뷰 관점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국내 리포트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저물었는데 단기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나, 지금 이제 모든 증권사나 월가나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기술 반등은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양보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므로, 상호 관세 결국은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 여파가 이제 지표에 본격 반영되는 4월, 5월에 재하락을 전망한다. 다시 바닥 보러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는 관세 전쟁이 반영된 게 아니다. 지금 물가, 지금 소매 판매, 지금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그냥 트럼프가 입으로만 말한 거고, 진짜 관세를 반영하기 시작한 건 4, 5월에 관세 지표가 나온다. 경제 지표가. 그래서 시장이 그때까지는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좀 지켜봐라. 참 이렇게 지켜봐라라고 하는 그 논리가 또 이렇게 그럴싸하죠.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연준 의장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냐. 그래서 금리 인하도 빨라봐야 5, 6월이니까 그 얘기는 올해 상반기는 대세 상승은 힘들고 공격수, 적극적인 매수는 3분기에 나와라가 요약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회복은 3분기, 그러니까 올해 딱 6월 지나고부터죠. 5, 6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 하반기에 펼쳐질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많은 분들, 비관 진영, 중립 진영이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 대세가 됐습니다. 좀 지켜봐라. 그냥 완전 비관론으로 쭉쭉 빠져서 미국 주식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빠질 것 같다, 혹은 지금 상반기에 못 오를 것 같다라는 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예 대놓고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1분기에 미국이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역성장 2번 연속하면 침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침체에 진입할 뻔하다 겨우 탈출한 게 딱 한 개 분기만 역성장하고 어떻게든 그 뽐뿌 넣어가지고 막 지표 살려가지고 침체를 기술적으로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대놓고 이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GDP 마이너스 찍을 수 있다. 근데 단 이거는 뭐 때문이다? 바이든 때문이다. 전 정부 탓이다.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할 수 있는 카드가 한 번 있죠. 딱 한 번. 전 정부 탓하는 거. 전 정부 탓을 근데 1년 뒤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무부 장관도 아예 대놓고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번역까지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소수 의견을 공유드릴 정도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대놓고 뭐라 그러면요, 1분기, 2분기 경제 지표가 나쁠 건데 그건 다 바이든 탓이다라고 세상에 상무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1분기도 바이든 탓, 2분기도 바이든 탓이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났는데 그건 트럼프 덕분이고요. 4분기에 완전히 트럼프의 힘을 느끼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희망 경로라고 써놨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빅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면 지표가 나빠졌던 것들을 다 전 정부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가 높고 뭐 경제가 망가져 있고 이런 거다라고 탓을 해서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표가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쁜 지표 다 털어냈으니까, 전 정부 탓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이든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말하기도 명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GDP 쇼크 내버려가지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침체를 유도, 혹은 침체에 근접한 경제 둔화, 쇼크를 줘가지고 금리 인하도 유도하고, 딱 이제 하반기 3, 4분기부터는 와 완전 유동성 장세인 거죠.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사이클 접어들고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트럼프도 이제 경제 지표 나쁜 거 다 지나갔으니까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미국 경제를 황금기로 만들었고 인플레도 잡았고 막 이렇게 지표를 만들기도 좋잖아요. 자랑하기도 좋잖아요. 내년에 선거 또 앞두고 쇼잉 해야 되니까 자랑할 것들 지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경로가 이제 많이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상반기에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 지금 상반기부터 막 주식시장 랠리 뽐뿌 넣어가지고 하다가 내년에 떨어뜨리면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로 할 말이 없잖아요. 업적으로 주식시장 오른 것도 자랑으로 하는 사람인데, 지금 떨어뜨리면 지금 떨어지는 거, 주식 빠지는 거, 그것도 사실 바이든 때문이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엄청나게 낙관론적인 뷰들이 많았었는데 연초만 해도 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전망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근거 정도만 참고하자 말씀드린 이유가, 전망을 이렇게 자주 뒤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상반기 미국 주식 어렵다,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제 결국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제외한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좀 투자하다가 하반기에 투자하자, 이렇게 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강세론자 중에 톰리만큼이나 강세론자 중에 야덴이라는
하는 기관이자 야덴이 창업자가 이름이 야덴인데 이미 약세장 시작됐다. 엄청 비관으로 바꿨죠.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베어마켓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월드에선 모든 게 가능하다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낙관론자인데 이제 뷰를 이렇게 얘기를까지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약간 비관론자긴 한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고변동, 상반기는 좀 미국 증시 재미없을 것 같다. 오르락내리락 개미 털기 할 것 같다. 침체까지는 안 보는데 그래도 침체까지 현실화되면 고점 대비 20% 약세장 진입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가 고점 대비 20% 빠진다는 거는 침체 현실화까지 고려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0% 정도는 침체를 고려 안 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은 여러분들 그 증시가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년 연말 연초에 월가의 목표 주가와 전망을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참 지나고 보면 이런 시그널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올린 영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월가의 목표 주가가 너무 높다. 여기 보시면 야덴이 올해 미국 증시 20% 가까이 오를 것이다. 7천 간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도 뭐 10%, 톰리도 10% 오른다 했는데 주요 기관 중에 하락을 보는 곳이 거의 없다. 여기 제가 밑에 써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찜찜하다 이거. 월가가 이렇게 낙관론 찬양 가득이냐. 모두가 같은 곳을 보면 찜찜하다 그랬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투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질 줄이야.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월가 전망은 기가 막히게 반대로 간다. 8년 전망 중 7년이 모두 틀렸다. 블룸버그 월가는 25년도 틀릴까? 월가는 도대체 언제 마칠까? 그래서 근데 올해도 이렇게 만약에 증시가 빠지거나 부진하면 또 틀리는 거죠. 그렇죠? 올해 막 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5%를 불렀던 월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월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망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의미로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론 일변도에서 갑자기 또 증시 빠지니까 약간 비관론, 상반기 재미없다. 올라도 하반기다. 이렇게 많이 부진하게 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뷰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세 상승에서 약간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침체까지는 좀 공포 같고요. 트럼프가 적당히 4월 2일 날까지 관세 협상하다가 마무리 지으면 꿈틀꿈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 아픕니다. 누구 말 들으면 오른다 그러고 누구 말 들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켜볼래요. 4월 2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할래요. 아니면 4월 달에 빅테크 실적 한번 보고 실적 좋은 거 따라 들어가든지 포트폴리오 정리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댓글처럼 제 영상에 댓글 많이 달리는 부분이 미국 증시 올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지금 미국 증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점 확인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오를 때마다 빼시는 거죠. 현금 비중 확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도 상황에 따라 대응을 바꾸겠지만 지금 일단 저는 이제 침체 라인까지는 아직 안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진짜 저는 이제 4월 2일 날 관세를 찐으로 하느냐 보복 관세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진짜 증시가 여기서 방향성이 좀 완전히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올라가 주면 좋겠다라는 희망회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주식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제 희망 섞인 포지션이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낙관론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이제 중립과 낙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편향되지 않게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낙관, 중립, 비관까지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예측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진짜 각자 말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논리는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관점으로 지금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방향성 막 맞춰야 되지만 미국 증시 6개월, 1년하고 접으실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마음 잡을 때 대형 우량주 지분을 늘려간다는 관점으로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와닿아서 다시 가져왔는데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뭐 하락장일지 조정장일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우량주의 보유 수량이 줄어 있다면 그거는 개미 털기 당한 거다. 좀 더 팩트 폭격을 했을 때 실패한 투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테슬라의 주식을 100주 들고 있는데 지금 하락장 와가지고 손절하든지 익절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복할 때 내 계좌에 보니까 100주 원래 들고 있었는데 70주, 60주밖에 못 들고 있다. 그럼 사실상 내가 좋아하는 주식, 모아가기로 마음먹었던 주식에 보유 수량이 줄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개미 털기 당한 거 맞잖아요. 팩트죠, 팩트.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정장이나 하락장, 공포장이 왔을 때 기껏 잘 사모으고 있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혹은 빅테크 중에 좋아하는 주식들 기껏 잘 모아놨었는데 이게 하락장, 조정장 오면은 막 더 빠질 것 같잖아요. 공포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기껏 잘 모아놨다가 홀라당 팔아가지고 또 근데 귀신같이 제가 팔면 올라요.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나? 내 뒤에서 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매도 누르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급반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량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 당해보고 나서 그냥 물려도 들고 있고, 왜냐면 저점을 맞추는 건 욕심이니까 발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무 고점에 막 과열됐을 때 너무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지만 말자. 최소한 고점에만 너무 무리하게 안 들어가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 모드로 이제 쌀 때 사모으자 이건데, 지금도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우량주 어차피 나 모아가기로 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이런 거에 1일 1비 하기보다는 좋은 주식들 많이 빠지는 거 자주 안 오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계좌의 수량을 내가 원래 한 주 모을 거, 두 주 모은다, 두 주 모을 거, 세 주, 네 주 모은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많이 빠지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이런 표 보여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른쪽은 빅테크 제외한 시총 100등 안에 들어있는 우량주들 고점 대비 하락률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같은 주식도 고점 대비 30%, 기술주들도 빠져있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주식들도 좀 빠져있고, 금융주 JP모건 골드만삭스도 좀 빠지기 시작했고, 10% 이상, 20% 이상 빠지기 시작하는 우량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우량주라면 이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크로 침체냐 아니냐, 더 빠지냐 마냐 이런 거는 참 맞히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더 차분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정리 한번 해봤고요. 돌아오는 주 저는 이제 그래도 기술적이라도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 엔비디아 연례 행사 GTC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1년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행사가 됐어요. 그 원래는 테크의 연례 행사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연말 연초에 하는 CES라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테크의 가장 큰 영향이었는데, 이젠 그거보다도요, 이 엔비디아, 젠슨항의 입 하나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들썩일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큰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젠슨항이 화요일날 기조연설을 하고요. 이번엔 또 엔비디아 GTC 행사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퀀텀 데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행사가 열려요. 그래서 벌써 금요일부터 지금 지난주에 양자 컴퓨팅 주들이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이온큐부터 해서 양자 컴퓨팅 주들 막 한 주에 지금 증시 뭐 빠졌다고 했지만 막 2배 오른 주식도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주들이 또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또 젠슨항이 뭐라고 하느냐, 또 어떤 AI 기대감을 주느냐, 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지만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젠슨항 기조연설도 많이 화제가 될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라이브 때 정리해드릴 거고, 그리고 수요일날 밤 새벽에, 이제 목요일날 넘어가는 새벽에 3월 FOMC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동결 전망이겠지만 연준 의장이 또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비둘기 전환했다 막 이러면서 반등의 재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이나 또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변동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반도체, 나이키, 페덱스 이런 기업들 실적 있는데 크게 지금은 그거는 영향 안 받을 것 같고, 트럼프가 뭐 관세 이런 거 어떻게 하냐가 아직은 좀 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 큰 한 주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 좀 반등이 이어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